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판기일의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판기일의 절차부터 뒤에 증거법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실무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도를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순서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제일 먼저 뭐 하죠? 진술거부권 고지하죠. 그리고 검사의 모든 진술, 피고인의 모든 진술, 쟁점 정리, 증거 관련 진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정답은 뭐가 될까요?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인정신문하고 검사의 모든 진술이니까 예 나 여기 똑같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요 증거조사하고 피고인 신문 그 둘 중에 어떤 것부터 하느냐 이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그 과거에 그 피고인 신문부터 먼저 했는데 사실 심리에서 증거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마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2번 요것도 예, 참고만 해보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테니까. 자, 이제 모두 절차로 오셔서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4번이 잘못된 거죠. 예, 마지막에 비공개는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판결의 선고는 공개해야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근데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 부서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심리안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틀렸죠. 이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는 거 순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도 모두 절차 3번 예,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요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신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사의견 진술 논고와 구형이죠.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진술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공판 절차에 해당 행해지는 모두 절차를 올바르게 다해야 되는 것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문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 제일 먼저 그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1번이죠. 인정심을 마친 뒤에 이게 틀렸습니다. 예, 2번은 맞는 질문이고 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증거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입니다. 자, 가장 틀린 것은 뭐냐 예, 거기 1번인데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 검사의 모두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검사의 모두 진술은 예, 생략할 수가 없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위 그 공소 범죄 사실이 뭔지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고요. 예, 이거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집중심리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 예, 만약에 이의가 없다면 두지 않을 수 있다. 그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로 오셔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증거조사에서는 여러분들 증거물이 뭐냐에 따라서 즉 증거가 뭐냐에 따라서 이 증거조사 방식이 다르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 증명 방법이 증거죠. 근데 증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체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요 증거입니다. 증거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전부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때 이제 이 조사 방식은 이 앞에 증거, 이 증거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한다면 신문이 되는 것이고요. 증거물이라고 한다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증거 서류라고 한다면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예, 이런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특수매체 기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재생하여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예, 2번이 틀렸죠.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녹음 테이프는 녹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생해서 청취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예. 녹음, 녹화 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자,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증거 서류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낭독하거나 고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인데요.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원래는 이제 증거 서류니까 제시라고 하는 방법은 타당한 방법이 아닌데, 직접 보게 하는 거죠. 열람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시하여, 그러니까 열람하게 하려면 당연히 제시할 수밖에 없죠. 예, 그 4번, 이거는 증거물이죠. 따라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아, 이건 증거물인 서면이죠. 이건 증거 서류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자체가 증거물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제시와 내용의 고지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 이외에 내용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지하거나 낭독하거나 고지하거나 아니면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증거 서류 같은 경우에 잘 아시죠? 원래는 낭독해야 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자꾸만 이러면 입에 익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거물은요, 제시해야 되죠. 그죠? 누가 제시해야 되느냐? 신청인이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소지인이나 아니면 재판장이 제시해야 한다는 거. 예, 이거는 녹음 테이프 등은 뭐죠? 재생하여 청취소는 시청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증거조사 방법을 물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예, 2번이 틀렸는데요. 아,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형성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하는 경우에 범죄 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조사해야 되느냐. 이건 증거 조사의 순서 때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여러분 규칙을 잠깐 보실까요? 거기 하단에 규칙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범죄 사실이란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른 그 증거보다 먼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195조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먼저지만, 예,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원칙이란 얘기죠. 증거 서류는 낭독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내용 고지나 열람 가능하죠. 증거물은 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증거 신청 및 증거 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잠깐만요. 아, 이것도 똑같으네요. 예, 이것도 앞서 봤던 거 똑같네요. 2번이 틀렸던 겁니다. 먼저 조사한다는 거.
자, 나머지 다 맞는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앞에서 봤던 거고, 두 번째입니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때는 그 증거할 부분을 뭐 어떻게 된다고요? 특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물건의 전부, 서류나 물건의 전부를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특정해라 이런 얘기고요. 증거 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는 거 맞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먼저 유죄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니까 검사가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예, 4번도 당연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 이건데, 이거는 4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증거 신청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뭐죠? 각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증거 결정에서 얼마나 각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했던 것처럼 원칙입니다. 누가 낭독할 거냐? 먼저 신청인이죠. 직권으로 할 때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 법원 상한마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하게 할 수 있고,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 방법이 다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지문. 네, 이거는 위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자, 증거조사 방법으로 오셔서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예,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회신서가 도착하면 회신서는 증거가 되므로 기록에 가철하고 다음 공판기일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 어디가 틀렸어요? 예, 이 통지죠.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서거든요. 예,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소장 1번주의 때문에 그렇죠? 네, 부적법 확언이 없다면은 기각할 수 있다는 거. 자, 증거조사로서의 공무소 등의 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4번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공무소로부터 조회 결과가 도착했어요. 그 결과가 기록에 처리해지면 이때 증거로 되고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예, 당연히 증거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조회 결과가 기록에 처리됐다는 것만 가지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1번은 문제 안 되겠죠. 조회서를 작성해서 원본을 발송하고 사본을 철회해두면 된다. 그리고 증거 목록에 기재한다. 이건 여러분이 훨씬 더 실무적인 거라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자, 1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제시하고 증거 서류를 낭독해야 한다. 여기 예, 누가 신청했어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재판장이 이게 틀린 거고요. 예, 각하할 수 있다는 거 늦었으면 예,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낭독이나 고지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1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증거 설정할 때 법원 사무관 등이 이때는 신청인이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예, 법원 사무관 등이 틀린 것이고 2번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니라 신청이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할 때는 재판장이 맞아요. 원칙입니다. 낭독하여야 한다. 예,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예, 여기서는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 1번은 봤던 내용이죠. 3번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용 디스크 등이라고 할 때, 정보적 매체일 때는 재생하여 청소는 시청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증거분리 제출 제도.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증거 결정이 있었던 요 날하고요. 증거조사 기일, 요 날이 달랐다 이거죠. 그때 어디다 편찬하느냐, 증거조사한 기일에 편찬한다가 아니라 증거 결정한 날에. 예. 예, 이것도 1번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조문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으로 오셔서, 자, 1번 피고인 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이건 2번이 틀린 거죠. 1번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하지 및 정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신문할 수 있죠.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만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아니, 법원도 할 수 있어요. 많이가 틀렸네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하고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나중엔 고지해 줘야 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최종 변론으로 오셔서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1번은 틀린 질문이네요. 할 수 없다는 게 틀렸던 거고요. 안 된다가 틀렸죠. 증거서류. 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변경할 수 있죠. 예, 마지막에 최종 의견 진술기를 줘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물론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았다면 이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시켰다. 그건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증거조사 후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3번이 틀렸어요. 예, 여기는 검사에게 의견 진술기를 줬죠. 예. 그런데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하지 않았다. 이것이 법률 위반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해당한다가 틀렸습니다. 요 앞에 문제하고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는 있겠다. 자, 2번은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고, 예,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해서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의제 규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결의 선고로 오셔서 1번. 자,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1번 질문이 틀렸어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선고일에 출석한 경우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재판할 때에도 상소기관과 상소법원 및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마지막 뿐만 아니라 이 이하가 틀린 거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상소, 불복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공소기각 재판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 어찌저런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대목이 틀렸고요. 예. 2번 맞는 질문이 되어 있고, 예.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에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예, 이때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계산한다는 거 우리 원자가 적은 합헌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거는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예,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판결 선고기일에는 변호인 출석 의무가 없어요. 판결의 선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반드시 공개하고 비공개는 심리안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예, 판결서를 이후에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거는 2번이 틀렸네요.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예, 검사가 공판 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는 조문이죠. 자, 그 다음에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자, 증인신문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증거조사에서 요 증거가 증인이에요. 그럼 증인신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과 검증.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전문가의 판단이 보고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그 대상에 대한 상태나 그다음 내용을 인식하는 그런 강제 처분을 우리가 검증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증인 관련해서 보게 되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1번이 예, 정답입니다. 이건 증인 적격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송 절차를 분리해야 된다.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한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마지막에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대목이 틀린 거예요. 예, 16세 미만의 자와 요거 미만입니다. 선서 일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선서 무능력자죠. 그때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해야 되고요. 예, 요거는 뭐죠?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동석제도예요.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우리 그 314조 전문법칙의 그 예외 조항 아닙니까? 그 밖에 이해주는 사유로 인하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거냐? 해당한다면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고 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한 진술, 즉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증언 거부권 행사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이해준한 사유로 인하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술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공동피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죠? 공범의 자백에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자백의 보강법 측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한해서만 보강 증거를 요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아마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예,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지만 분리되면 있다는 거. 이건 틀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죠? 사용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봐야 되겠죠. 자, 사용 작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만 인정한 것에 불과해요? 네.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건 성립의 인정이지 내용의 인정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건 유죄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 요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별개의 범죄 사실로 이거죠. 별개의 범죄 사실과 기소돼서 병합심리주의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어요. 별개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인이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만 법정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서가 없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 피고인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건데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옳아요. 틀린 질문이 없습니다. 네. 그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거 대항범이잖아요.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니까. 예. 자, 이런 대항범의 경우에 원래 이게 수사상 뭐예요?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검사는 수사하기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수사상 증거 보존이죠. 184조.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피의자 신문은 안 된다. 피고인 신문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피고인을 피고인 신문이나 또는 피의자 신문으로 할 수는 없는데 증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때는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까?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을 갑이라고 하고 공동 피고인을 을이라고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러니까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말이에요. 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 공동 피고인은 을입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피고인 누굽니까? 갑이에요. 그 내용 부인권을 갑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위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고, 예, 이거는 공동파기 원칙이죠.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된다. 공동파기.
예, 공범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 예,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 우리가 자백의 보강법칙에서 자백 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공범의 자백도 보강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건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공범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공범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범의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은 이거는 뭐죠? 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독립된 증거라 해야 돼요. 따라서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 한 독립된 증거가 된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공범관계의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는 결정할 수 있다. 예. 자, 요거는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9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의 의무와 권리죠. 예, 증인은 적어도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진술 의무가 있죠. 예, 그 외 권리로도 증언 거부권 등이 있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여기서 정답이 3번입니다. 아, 이거는 원래 이건 맞아요.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 이때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봤던 판례죠.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요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 이때는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요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자기 친족 등의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거죠. 예, 증언 거부권이 없는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때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 예, 과태료. 자, 그 다음에 2번 증인신문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소환장애, 송달, 전화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예,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서의 없이 출석하지 않은 층에 대한 제재인데, 예, 그때 감치는 아니죠. 곧바로 감치할 수는 없어요. 예, 요 과태료 할 수 있고, 예,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감치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죠. 그럴 때는, 예, 소속 관청이나 감독 관청의 승낙 없이는, 예,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거. 요걸 우리가 증인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이건 증언 거부권이거든요. 형사소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번은 증인 소환의 방법이죠. 소환장애,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과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1번 틀렸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동설자가 분리되면 증인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다면은 네,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거.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예,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예,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 증언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주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컨대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신청인인 검사의 신문을 주신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피고인이 신청했다면 피고인 신문이 주신문이 되는 건데 소위 짬짬이를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가 내 대답이 예스야 라고 하는 것을 검사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게끔 하는 신문을 우리가 유도신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신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요. 반면에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건 2번이 틀렸네요. 만 16세 미만이죠. 예, 그래서 선서 무능력자 만 16세니까 16세까지는 16세 미만자라야 선서 무능력자가 됩니다. 자, 1번 우리가 봤던 거고요. 예, 2번도 퇴정시키고 신문한다는 거. 3번도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그죠?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는 4번이 틀렸는데 그러면 앞에 다 맞다는 얘기죠. 예, 소환장은 24시간 이전에 송달을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 취지를 이해 못하는 자, 선서 무능력자가 되겠고요.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고 여기서 선서 거부인데요.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한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죠. 이 대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맞아요. 여기서 문제는 요 선서서네요. 요 선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선서서는 작성하는데 다만 증인의 인적사항이 거기 제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 무인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선서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보복범죄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증언 거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틀렸어요. 예, 이거 앞서 했던 것처럼 이미 유죄 확정 판을 받은 증인은 증언 거부 행사할 수 없다죠. 자, 나머지는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2번이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 나머지는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8번. 증인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 자,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이것 틀렸다 그랬죠? 선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요.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죠.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틀린 거고요.
예, 이거는 1번은 증인 거부권이죠. 나머지는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증언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예, 이거는 3번입니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앞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 중대한 공사의 필요가 있는 때에도 이게 틀린 거죠. 이건 앞에서 봤던 조문과 똑같군요. 자, 10번 문제. 증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사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긴 필요하죠. 우리가 아직 법제가 완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예, 이번 마지막에 앞서 봤던 것처럼 선서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여기 틀린 겁니다. 예, 신변 보호조치 요구할 권리 요거 있었고요. 증인에 대한 거. 예, 이때 심리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 비공개 사유가 되겠고요. 예, 역시 증인신문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증인이 선서에 관한 거,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예, 선서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3번 틀린 거고. 예,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거고요. 예, 그때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다는 거. 예, 이때는 법원 사무관 등이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렸죠? 증인에게 증인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맞죠?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 우리가 딱 속아 넘어가기 좋은 거죠? 미성년자. 그게 아니고 16세 미만의 자예요. 자, 1번 증언 거부권. 이거는 법원 사무관 등의 대행이고요.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해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받은 증인에 한해서 불출석에 따른 뭐죠? 과태료 부과 일정. 감치는 곧바로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정답은 2번이죠. 예, 이때 16세 미만이자라고 한다면 선서 무능자니까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신문하는 것이 아니죠. 선서를 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다. 예, 이거는 그 감정 유치 기간 동안 구속 기간은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유치죠. 이때 유치는 그렇지만 이건 구속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죠. 구속 기간이 정지되긴 하지만 근데 이 자체는 구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예, 구금으로 봐주는 거죠. 구속으로 간주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증인 선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틀렸습니다. 예, 이건 무조건 이런 친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
예, 선서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 차폐 시서, 중개시나 차폐 시를 통한 증의신문, 이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네, 이건 정답이 2번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며칠이죠? 7일. 그죠? 7일이죠. 7일이 감치에 처한다. 10일이 아니라 500만 원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 일반적으로는 예,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한다는 거. 만약에 그런 때 증언을 하게 되면은 감치 결정을 즉시 취소한다는 거. 예.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잠깐 쉬셨다가 예, 증의신문의 방법 그 이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